트럼프 시대의 주요 키워드는 하나가 감세입니다. 또 하나는 고관세입니다. 세 번째가 고물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조업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거 유세 중에 얘기한 신암호화폐 공약들을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CBDC 발행에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경우를 보면 비트코인보다 3.6배의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당선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당선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크게 바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시대의 주요 키워드는 4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감세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답게 본인이 당선되면 기업들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고관세입니다. 대중국의 보편관세를 60%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보편관세를 10% 내지 20% 물리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고물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수입 물가는 오를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가라고 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제조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4개의 키워드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면 이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 달러를 강달러로 몰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은 힘들게 됩니다. 이런 요소 속에서 통화 시장은 강달러로 가게 되면 경쟁국 통화들은 환율이 치솟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 위안화도 치솟고 엔화도 치솟고 우리 원화도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아시다시피 금리가 상승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되는 건 사실은 경제에서는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큰 영향을 받아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부동산도 힘들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도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시중금리의 대표격인 10년물 금리하고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는 같은 연동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커플링 됐어요. 이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같이 우상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시장은 희비가 엇갈리는데 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 금한테는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이자 한 푼 안 붙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금 가격이 한 일주일 이상 계속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 가격의 추이는 좀 더 두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 중에서 가장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품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히 미국 퇴직 장성 중에서 뭐 뉴욕 타임즈나 펄린 어페이즈 잡지 같은데 북한을 중국과 격리시키자는 취지의 칼럼들을 요새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미국과 굉장히 친밀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스탠스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그간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북한을 자유진영 쪽으로 이렇게 빼앗음으로써 중국한테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군사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이런 제의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 퇴역 장성들한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그러지 않아도 김정일과 면담을 통해서 혹은 긴밀한 관계를 보였던 트럼프가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국제무대로 끌어내가지고 이게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아들들하고 주변 인사들이 많은 진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 출신 그 무소속으로 나온 로버트 케네디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암호화폐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자. 그리고 정부 예산조차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공개를 하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거래 통화로 사용하자. 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취적인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중에 일부를 트럼프가 흡수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지지하게 됐는데 사실 트럼프는 과거 임기에서는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180도로 태세를 전환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가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한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 숫자가 약 8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에 친화적으로 바뀔 뿐이 없고 총선에서도 이런 이유에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친암호화폐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에 얘기한 친암호화폐 공약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CBDC 발행에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CBDC에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적에 미국은 디지털 화폐 시대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씀으로써 지금의 달러와 디지털 화폐를 연동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이게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활성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기축통화격이에요. 암호화폐를 사거나 팔거나 혹은 많은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통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 개발 중심국으로 그리고 채굴의 중심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채굴 100%를 미국이 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이러한 개발과 채굴에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요들도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상품거래위원회에도 친암호화폐 인사를 발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본인은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지명한 부통령조차 굉장히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이 제디 벤스도 그간 게리 겐슬러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련한 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아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도 암호화폐 담당 보좌관을 신설하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비축 전략 자산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약들이 어느 정도 시행될 수 있는지는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암호화폐 가격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이 비트코인 혹은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는 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 자체가 사실은 페이팔의 그 창업자거든요. 그럼 페이팔이라는 게 기존 법적 통화 대신에 이메일을 사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때 이미 페이팔은 이러한 암호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핀테크의 그 효시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그다음에 이메일을 통한 통화의 거래 등을 하면서 이미 그때서부터 이 통화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꽂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테슬라 같은 데는 10,000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기업이. 그리고 과거에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팔겠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들이 테슬라 등 이런 상품 구매의 결제 통화로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팔 창업자로서 본인은 자유로운 통화의 교환, 그다음에 탈중앙화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앞으로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하여튼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앞으로 정부 구조조정 단계에서 반암호화폐 부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친암호화폐 부서에는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재로 작용했던 미국 대선 종료 후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20~30% 정도의 건강한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옛날처럼 뭐 70%, 80%, 90% 이런 무시무시한 조정은 오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선물 시장을 통해서 웹도덕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식으로 세력들이 시장을 장난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웹도덕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우선 최근 들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자산 시장 중에서도 주력 시장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바이낸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나스닥 거래량을 추월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를 합친 것보다도 이제 더 커졌어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또 지속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계속 보시면서 이게 앞으로 시장 강세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상자산의 패러다임이 변한 거를 보면 현대에 들어와서 변하는 어떤 도도한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중앙화의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개인들한테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는 탈중앙화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가장 먼저 점령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의 독점을 위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유포하겠다는 그러한 경우였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과거의 지상파 방송이나 언론들보다는 최근에 개인들의 유튜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어요. 이게 한마디로 탈중앙화 현상입니다. 옛날은 미디어도 중앙화였었는데 이것이 개인들한테 권력이 분산되면서 이제는 개인들의 유튜브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또 하나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혁명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날로그가 대부분 디지털화로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온라인의 온체인화입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들이 다 교환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온체인을 통해서 정보뿐만 아니라 가치도 전달하고 교환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돈이라거나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온체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흐름의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트럼프 재임 기간이라면 이제 앞으로 이제 4년을 의미하는 건데 앞으로 4년을 전망한 전문가나 통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짧게 내년도 전망을 보면 많은 기관에서 내년도는 연말에 한 20만 달러까지는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2030년을 전망한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캐시 우드는 한 150만 달러까지 갈 거다. 그 다음에 마이크 세일러는 45년도에는 1,300만 원까지 갈 거다 해서 연평균 한 30% 정도씩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중간 가격 정도가 2028년 앞으로 4년 후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4년 후 가격은 한 100만 달러 정도. 이거는 앞서 전망했던 그 캐시 우드나 마이클 셀러의 전망치를 좀 빌려온 건데 이렇게 100만 달러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면 현재의 개인 주도 장세가 지금 급격하게 기관 주도 장세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재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매입이 이제 활성화될 거다. 그리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 자체가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져서 앞으로 당분간은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을 걸로 보여서 4년 후에 한 100만 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재임 동안 비트코인 외에 디지털 금융, 채굴 등도 성장할 것으로 보시나요? 예, 지금 채굴 기업 같은 것들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선 비트코인 반감기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채굴 기업들이 고전을 했습니다. 물량 자체가 반푼이 채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채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AI 산업이 최근 급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전기의 확보인데 지금 전기의 확보를 그렇게 쉽게 많은 전기량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엄청난 전기를 씁니다. 설사 비트코인 채굴로 해서 큰 수익을 못 보는 데에는 데이터 센터로 변신하면은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업체가 있고 최근에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산업 업체들이 그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사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채굴 기업을 AI 데이터 센터로 이제 변신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채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높여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을 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식 상승률이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1620% 상승을 했는데 그 기간에 비트코인은 426% 상승했습니다. 즉 비트코인보다 3.6배의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끄는 빅테크 7개 기업들이 성장률이 놀랍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기업들은 지난 4년 동안 243%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73%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런 것에 비하면 비트코인의 성장성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성장 속도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최근 1년만 하더라도 861%를 상승을 했고, 현재 미국에서 88번째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이 33만 개를 넘었어요. 그래서 유통 물량의 한 2% 정도를 거머쥐었는데 앞으로 이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어떤 의미에서 비트코인 증권화에 성공한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투자하기 힘들었습니다. ETF가 나오기 전에는. 그때 이 기업들이 사들인 주식이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거예요. 일종의 간접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 직접 투자기를 막은 우리 정부로 인해서 소확개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지 못하니까 대신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담기 시작했는데, 여기 사실 큰 재미를 봤어요. 정부 덕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제 시총이 커지면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편입이 됐는데, 이게 편입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패시브 펀드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의무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그 펀드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쪽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MSCI 지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S&P 500 지수에도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S&P 500 지수에도 편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패시브 펀드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주식을 또 의무적으로 담아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상개년 20안 플랜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420억 달러 정도를 마련을 해서 비트코인을 더 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420억 달러 중에서 210억 달러는 주식으로, 210억 달러는 채권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이거를 비트코인 사는 데 쓰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총이 한 1조 달러 정도 되는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또 주가를 지금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은 해킹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 주식은 해킹의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점은, 이렇게 상승률이 크다 보니까 또한 변동성 또한 큽니다. 얼마 전에 공매도로 인해서 하루에 한 16% 정도가 빠진 날도 있었는데,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 하락장이 시작하면은 비트코인 현물보다 이러한 주식은 더 빨리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그 명단인데, 즉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이 인기가 많고 거래량이 폭증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 주식 중에 보통 1위에서 3위 정도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금 아주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 주식에 레버리지 파생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배 레버리지 혹은 1.7배 레버리지, 그 다음에는 인버스 ETF도 나오고, 영국 같은 데서는 자그마치 3배 레버리지 혹은 3배 인버스 상품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어서
이거를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위험 상품으로 인식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